네, 오늘의 세 번째 Q&A 조금 전 리포트로 만나본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네, 직접 사건을 취재한 장하얀 사회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엄마 장모 씨 구속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뭐 지금 추가로 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엄마는 지금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고요. 네네.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도 경찰이 공범으로 인정을 해서 네네. 이제 입건을 하긴 했는데 예. 혐의 사실 24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치사 관련 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마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아빠가 사건 당시에 직장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아빠에게는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사망 당일에 그 엄마라고 하는 사람, 장모 씨, 이 사람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그날 아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태연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9시 40분쯤에 이웃 주민이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위층 네. 엄마랑 아이가 사는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엄마는 문을 열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쿵쿵 소리와 관련해서 양모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추궁이 계속되자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당시 이 집에 엄마랑 아이가 있었고 그다음 이날 아이가 사망한 점을 들어서 이 쿵쿵 소리가 아이에게 그 큰 충격을 가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양모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났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날 안타깝게 숨졌다면 상태가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은데 이후에 택시를 타고 이 구급차가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놀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엄마와 아이를 싣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던 택시기사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네네. 이 택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입력해서 그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러진 택시였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거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뭐 들어가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구급차를 빨리 불러야 됐던 상황 아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앱을 통해서 택시가 집에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택시가 처음에 후문으로 갔다가 정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도 엄마는 전혀 다급하거나 재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 이제 아이와 엄마를 태웠던 택시기사 장하얀 기자가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잖아요. 이 택시기사는 당시 아이의 상태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던가요?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평상시 병원에 가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딱히 네. 다급해하거나 빨리 뛰거나 이런 게 없어서. 예. 근데 아이는 간헐적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요. 미동이나 칭얼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미 심폐소생술을 차 안에서 한 뒤라 예. 아이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아이의 몸이 이미 파랗게 변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택시기사,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건 엄마의 전화통화 내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 통을 빠져나가서 큰 길가에 딱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오빠 그러면서 오빠 숨을 안 쉬, 애기가 숨을 안 쉬네. 다급한지도 않아요. 오빠 숨을 안 쉬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다 봤죠. 그랬더니 애기가 정말 이렇게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야. 아니 숨을 쉬는데 그냥 텀을 두고 숨을 쉬어요. 그러다 조금 더 또 그래서 애기 엄마가 여기다가 손을 대고서 숨 좀 쉬어 이래. 그래서 내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 아니 그냥 숨을 안 쉬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택시 기사께서 이 엄마 장모 씨의 얘기를 뒤에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너무 태어남에 더 놀랬을 것 같네요. 운전기사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목에는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요. 네, 네. 그 시장 골목에서 앞서 오던 차와 택시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서 한 2, 3분 정도 지체가 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때도 엄마는 좀 다급하게 빨리 가달라고 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려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뒷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택시기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119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119를 부르면 가장 병원까지 빨리 갈 수 있고 가는 동안 처치도 받을 수 있으니까 119를 예. 부르는데 엄마는 도착할 때까지 거의 30분가량 소요가 됐는데 콜을 부르고 도착하기까지 30분가량 소요가 됐는데 그때 동안에도 한 번도 이렇게 재촉하거나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좀 119 부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했을 법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구급차를 부르라는 기사의 말에 이렇게 되묻기도 했다던데요. 택시기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 119를 불러야지 지금 이게 택시로다가 지금 이게 갈판이야. 애가 저 숨을 지금 안 쉬고 있는데 빨리 불러라고. 그랬더니 119가 지금 택시보다 빠를까요? 그래. 빠르고 안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불러라. 5분 정도는 아마 내가 같이 가면서 부르라 그래서 5분 후에 아마 통화를 했어요. 119하고 가는데 119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119에서 이제 상황이 어떠냐 뒤에 의자에다가 애를 눕히세요. 눕히고 발바닥을 좀 자극해 보세요. 옷을 벗겨라. 그러니까 옷을 벗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시를 하더라고. 네, 당시 상황이 조금 얼마나 긴박했는지 택시기사 이야기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이가 사망한 당일에도 이웃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을 만큼 뭔가 정황이 있었고 입양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는 좀 신고들도 있었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빠는 이 상황을 과연 몰랐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아빠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요. 사망한 당일 쿵쿵 소리가 났을 때 아빠는 이미 출근한 상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날에 어린이집에 아이가 등원을 했을 때 하원을 아빠가 시키러 갔거든요. 예. 그때 원장님이 아빠를 따로 불러서 아이 상태가 심각하니까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줬고요. 네. 그 다음날 아이가 사망한 날에도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갈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아빠가 학대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아빠를 아동학대 방임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을 했고 현재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제보자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경찰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명확하게 행위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건회의를 요청을 해서 수사 의뢰를 바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아예 혼자 뒀는가 그 다음에 CCTV 자료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발 빨리 가달라 라고 했으나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했어요. 장 기자, 이 경찰이 참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네, 경찰은 이 16개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실제로 경찰 쪽에서도 신고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서로 판단을 떠넘겼고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 소홀은 없었는지 또 분리 조치를 하지 않도록 판단한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양천구 사건을 거울 삼아서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예. 아니면 의료진이 이제 명백하게 이건 아동학대다라는 이런 소견을 보인다면은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16개월짜리 어린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장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